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위니카스의 울타리와 공간이란 책 같이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3장입니다. 공유하는 현실의 적용이라는 그 장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환상의 영역과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환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융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환상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아이가 서서히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올 때 이 아이들이 이제 환상이라는 정신의 영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는 이제 처음에는 쾌락 원리죠. 쾌락 원리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현실을 알아갑니다. 현실 원리로 적용해 가야 되는데 이 현실 원리를 우리 위니카스는 모욕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실을 알아낸다는 것은 현실을 경험해낸다는 것은 그 아이한테서 모욕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는 왕이었죠.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 지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했죠. 자, 아이는 서서히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엄마가 분리되어 있고 나와 환경이 자, 나 아닌 것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나는 이다를 나는 뭐뭐이다는 이 존재감을 획득한다는 것은 바로 나 아닌 것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이래서 아이가 환경과 이렇게 접촉할 때 갑자기 환경으로 들어가면 무섭지요.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 너 그 환경 사이에 경험이 발생하는 중간 영역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전능 환상을 발달시켜 나가거든요. 막바로 현실에 들어가면 아이 큰 충격 먹으니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중간 영역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가 이제 서서히 전능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 나갑니다. 자, 환경과 현실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요. 전능 경험이 이제 서서히 이제 축적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 전능 경험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졌죠. 세상을 창조한 자기의 창조물인 겁니다. 내가 젖달라 배고프다 젖달라니까 젖이 뚝딱 와졌지 않습니까? 자기 전능을 따라서 이 환경이 만들어냈죠. 자기 창조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능 환상이 아이들 그때는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자, 전능 환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는 현실의 모욕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길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 새싹 나타나면 그 새봄에 새싹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새싹이 막바로 그냥 추운 한겨울에 그 새바람 그 강한 바람에 노출되어져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따뜻한 그 새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야지만 그 새싹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바로 환경을 경험하고 나아는 세상으로 현실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나와 너 사이에 중간 공간 만들고 거기서 전능 환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현실을 이겨나가고 현실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환상은 놀이 속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이라는 말을 우리 유니카 선생님이 하고 계시지요. 먼저 중간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는 최초의 나 아닌 소유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원초적인 놀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이 나 아닌 대상들 뭡니까? 손가락 쭉쭉 빠는 거, 이불 쭉쭉 빠는 거, 담요 쭉쭉 빠는 거, 인형 쭉쭉 빠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 대상과 요런 것들을 중간 대상이라 하거든요. 이런 중간 대상과 함께 아이가 맘맘맘맘맘맘맘 이런 옹알이 같은 소리 내지요. 그리고 막 방구 소리도 내고요. 막 웅얼거리는 소리로 내는 요 모든 것들을 중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간 대상과 함께 아이들은 소리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고나 환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요게 바로 이런 중간 대상과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고나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요 모든 것들을 중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간 대상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아이들 담요 조각, 그 다음에 어떤 이상한 천 조각, 실, 인형, 이런 어떤 단순한 말이나 음률, 반복되는 어떤 행동들, 유아가 잠들려고 할 때, 잠드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 엄마들 여기
팔꿈치도 막꿈치고 귀도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들 잠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으로 지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불안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불안과 어떤 우울한 형태의 이런 불안에 대한 방어로 이런 것들을 중간 대상을 사용하거든요. 끈앞을 같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건 굉장히 어떤 때는 씻지 못해서 냄새도 나는데 요건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그거 가지고 지금 불안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직 끈앞을 같이 붙들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들이 강제로 떨어뜨려 버린다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떨어뜨려 버리면 아이는 어디서 불안을 다루나요? 상징으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런 중간 대상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함부로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떤 부드러운 물건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물건들을 발견하고요. 사용하는데 이걸 바로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요거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아이가 버릴 때까지. 아이 의미를 획득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 자연스럽게 그걸 버리거든요. 자, 중간 대상의 이론적인 위치는요. 환상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나도 아니고요. 나 아닌 것도 아니에요. 유아는 중간 대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이 중간 대상, 이 별 하찮은 담요 쪼가리에다 지 감정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유아는 대상을 이렇게 그 담요 같은 거, 인형 같은 거를 자유롭게 온몸에 부드럽고요.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 막 물고 뜯지요. 잔인한 공격도 퍼부어 버립니다. 지 감정 거기다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유아는 어떤 본능적인 사랑과 증오에서 어떤 공격성을 표현하는데 요 중간 대상을 사용하는데 요 중간 대상이 사라져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중간 대상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이가 실컷 자기 마음껏 사랑과 증오의 공격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요 중간 대상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거 버리면 큰일 나죠.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을 쏟아붓는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중간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 보울비 이론 쪽으로 들어가면 애착 인형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개념이 같은 걸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중간 현상을 통해서 원초적인 놀이의 형태가 나왔지요. 엄마 하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서 뭔가 지금 원초적인 놀이 그 공간 안에서 자 뭔가 원초적인 놀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놀이는 중간 현상의 확장입니다. 놀이는 개인적 자기와 환경 사이의 잠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융합이 탁 되어 있고 빈틈없이 찰떡같이 붙어 있는다는 거 좋지가 않지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하고 엄마 사이에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떨어진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환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서 창의성들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신세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 공간 안에서 아이들도 놀이를 만들고 아이 스스로 뭔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100% 모든 걸 다 해주는 거. 과잉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이의 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 공간,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 잠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놀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고요.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꿈의 내용들을 이런 놀잇감들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꿈의 내용들, 불안감, 어떤 공포, 우울 같은 것들을 놀이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이의 자기의 모든 공포들, 감정들을 다스려 나가고 통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위니카 선생님은 그랬어요. 아이가 잘 놀면 다소간의 소변 문제가 있고 야경증이 있고 다소간의 불안의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환상이나 꿈의 내용들을 놀잇감들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거거든요. 자, 중간 현상에서 놀이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에서 공동의 놀이, 함께하는 놀이, 사회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놀이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화적 경험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 발달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에서부터 이 아이가 함께 노는 사회성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를 발달시켜 나가는 거니까 이 시작점이 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엄마와 나 사이에 분리되어져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엄마가 절대로 완전히 다 해주고 착한 엄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금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어른의 관심과 규칙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른 사회의 세계에 그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이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불안의 요소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런 적응을 통해서는 자신의 성격의 어떤 정서적이며 심지어는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른 사이에 무조건 어른 사회에 이 아이가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기술들을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놀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는 강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욕구에 어떤 현실을 동화시켜, 현실을 맞춰 나갑니다. 놀이를 통해서. 그게 놀이인데요. 그러니까 놀이는 자기의 욕구에 현실을 동화시켜서 이 놀이 세계에 보면은 아이의 세계가 거기 다 있고 어른들의 세계가 거기에 다 옮겨져 왔지 않습니까? 역할놀이를 하면서 어른들의 사회가 그대로 그 문화가 그 놀이 속에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에 그 현실 세계를 맞추면서 이 아이는 서서히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길러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서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는 요즘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아이들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데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현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가 바로 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치료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환상의 영역과 중간대상, 중간현상, 그 다음에 놀이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성이 바로 여기 놀이라는 중간 영역에서부터 이런 공간에서부터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